사람의 면역세포는 밤에 활동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여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방어합니다. 이 과정은 잠을 자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 것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 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 건강 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증강에 있음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날마다 업로드되는 건강정보로 구독자님의 삶은 늘 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왼쪽에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 시청과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오늘은 면역세포는 밤을 좋아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로 잠을 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암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이 수면과 관계가 깊은데요. 젊은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생겼다면 10중 8구 늦게 자는 사람일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일찍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새도록 돌아가고 TV, 컴퓨터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꿀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한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수면을 주관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치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송가치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을 하면 항암 효과와 숙면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약이나 주사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낮에 햇볕을 받으며 하는 효과적인 운동으로는 늘 말하지만 걷기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가장 적은 효과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인체 200여 개의 뼈가 움직이며 7200여 개의 신경 반사루구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암세포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폐하세포입니다. 아주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산소 세포입니다. 산소 공급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0도씨가량의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여 체온을 39.5도씨를 넘으면 암은 사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 없이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체온을 상승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으로서의 걷기 운동입니다. 무리하거나 격한 운동은 도리어 해가 됩니다. 활성산소의 축적과 젖산의 발생은 노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적인 건강법은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체내에 산소를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치료에 산소가 끼치는 영향은 기대합니다. 수술이든 항암제든 방사선이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세포는 체내에 산소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따라서 암 환자는 항상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등산은 이 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전나무나 소나무 숲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하면 체내 온도가 높아져 온몸에 땀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최소 5 내지 6배까지 늘어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고 게다가 산행을 통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우울증 및 치매 예방 등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살림력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성단백질이라 불리는 일종의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체내의 면역세포가 이걸 찾아내 공격을 가합니다. 이 기능을 강화해주면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해주는 가장 좋은 식품이 물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하여 물을 통해 체내의 나쁜 요소 즉 노폐물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 그리고 눈물이나 침 그 어느 것도 소금 없이 생성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소금 제한론은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소금, 천일염이나 죽염을 먹어야 하며 정제염이나 꽃소금, 맛소금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제안하는 소금이 바로 이런 소금입니다. 아울러 성인 남자의 경우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체내 염도를 1% 이상을 유지하려면 1일 소금 섭취량을 20g 이상이어야 하는데 WHO에서는 하루 5g의 소금 섭취를 권장하여 병을 부르고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료 소비자가 병자이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면역세포는 밤을 좋아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나 친구, 심지어 의사 등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나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임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수박 껍질의 비아그라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하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